여러분, 집안에 두는 물건은 금전운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돈은 기운을 따라 움직이고 머무는 집을 스스로 고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재물운이 편안히 머무를 자리를 만들도록 하였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금전과 연관 있는 물건들은 새 것으로 쓰는 습관입니다. 옛날 조상님들께서는 복은 정갈한 그릇에 담아야 오래 머문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이나 혼례, 잔치에서 쓰는 기물도 늘 새 것이나 깨끗한 것을 준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복이 줄어든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이 지혜를 실천하는데요. 어떤 물건은 중고 물건을 잘 활용하지만 금전운과 연관 있는 물건만큼은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하지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드나드는 집에 남의 습관이나 기운이 남아있으면 내 돈길마저 그 흔적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중고 물건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은 옛날 지식과 예술의 에너지가 담겨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인들끼리 부담 없이 나누는 물건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금전운과 직접 연결되는 물건들만큼은 새 것을 쓰는 것이 옛 지혜이자 지금도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부잣집에서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절대 중고로 쓰면 안 되는 물건 10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새 물건을 써야 금전운에 이로울까요? 단순히 보기 좋아서 혹은 위생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손길과 시간이 스며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 물건은 아직 어떤 사람의 흔적도 담기지 않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 빈 그릇에야말로 새로운 복과 기운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물건마다 고유한 기운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오래 쓰던 물건, 특히 남이 쓰던 물건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정서, 심지어는 어려움과 고난까지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건은 주인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금전과 직접 연결된 물건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면 내 돈길 역시 그 그림자의 영향을 받고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낡은 물건이나 중고 물건을 사용할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아껴야 한다. 제약이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받습니다. 반대로 새 물건을 사용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심리적 효과가 작동하여 자신감과 결단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잡동사니, 책상, 의자, 집기들을 새로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새로운 환경이 곧 새로운 운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풍습을 떠올려 보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혼례를 올릴 때 새 예복을 맞추고 아이가 태어나면 새 천을 준비해 아기를 감싸주었던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새 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삶의 전환을 지켜주는 길한 징조였던 것이지요. 물론 모든 중고 물건이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은 지식과 기술을 전하며 오히려 좋은 기운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전운에 직결되는 물건만큼은 예외이지요. 왜냐하면 돈은 늘 새로운 에너지를 따라 흐르고 정체된 물건이나 타인의 습관이 배인 물건은 그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쓰라는 말은 단순한 소비 권장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금전운을 지키고 내 가정의 복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물건이 특히 금전운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새 것을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고로 쓰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고 다니는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지갑은 돈의 집이자 재물의 흐름이 머무는 자리이지요. 집이 낡으면 사람이 떠나듯 지갑이 낡거나 다른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으면 돈도 머물기를 꺼리게 됩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장정이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새 지갑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이는 새 출발에 맞는 새로운 기운을 담으라는 뜻이었지요. 또한 심리적으로도 오래된 지갑은 돈이 늘 부족하다는 무의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새 지갑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흐름을 불러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지갑을 교체해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혹시 오래 써서 너무 낡거나 해진 지갑 혹은 다른 사람이 쓰던 지갑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 흐름이 막힌 것 같다면 꼭 지켜줘야 하지요. 그래야 돈이 편안히 머무르고 금전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은 작은 통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저금통은 단순한 통이 아니라 내 재물운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중고로 쓰지 않는 물건 중 하나였는데요. 남이 쓰던 저금통에는 그 사람의 습관, 심지어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씨앗으로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중고 저금통은 돈이 쌓이기보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집안에 새 항아리를 마련해 곡식을 모아두곤 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깨끗해야 집안 살림이 불어나고 풍년의 복이 이어진다고 하였지요. 돈의 집인 금고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내 재물의 시작은 반드시 내 기운이 담긴 새 그릇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차곡차곡 쌓이는 금전운을 원한다면 꼭 새 저금통을 사서 집안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신발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취와 길을 담는 상징물입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기운이 흐른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발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물건이라 여겼습니다. 옛 어른들은 신발이 흩어지면 가정도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만큼 신발이 인생과 금전운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인이 쓰던 신발은 이미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밑창에 남은 다른 흔적, 늘어난 가죽에는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지요. 중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의 발자취를 그대로 이어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부유한 길인지 불운의 길인지는 알 수 없을 때면 더욱 위험하지요. 그렇기에 풍수학에 따르면 금전운의 기운을 만드는 신발만큼은 반드시 새 것을 쓰라고 강조하지요.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신발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발에 꼭 맞는 새 신발을 신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느끼게 되지요. 반대로 낡거나 남이 신던 신발은 내 삶을 작아지게 만들고 금전 흐름을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남이 아닌 내가 걸어야 합니다. 금전 흐름이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내 발에 맞는 새 신발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의 물건도 새 것의 기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은 하루의 3분의 1은 잠을 자며 보냅니다. 그만큼 침구류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우리의 기운을 충전하고 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지요. 풍수에서는 수면을 복이 내려앉는 시간이라 하여 이 시간에 쓰는 이불과 베개에 따라 금전운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이 쓰던 침구에는 그 사람의 피로, 병, 근심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중고 이불이나 베개를 사용하면 내 몸과 마음이 무겁게 눌리며 재물운까지 막힌다고 하지요. 실제로 옛 풍습에서도 신혼부부에게 새 침구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는 새로운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시작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숙면의 질이 재정적 의사결정 능력과 연결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잘 자는 사람이 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운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새롭고 깨끗한 침구로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금전운 역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정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밥을 담는 그릇과 수저는 곧 집안의 금전운과 연결되어 있지요. 옛 속담에 밥줄이 끊기면 집안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식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삶의 기반을 함께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밥그릇과 수저는 중고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헌 수저나 다른 이가 쓰던 밥그릇을 계속 사용하면 그 집안의 기운, 심지어는 빈궁했던 흔적까지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의 경우 새 수저와 그릇을 마련하지요. 이는 곧 새로운 집안의 복과 금전운이 오롯이 그 가정에 머물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수저와 밥그릇이 새롭고 깨끗할수록 가족은 풍요롭다는 무의식을 쌓게 됩니다. 반대로 낡고 흠집난 그릇을 쓰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조차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복은 내가 쓰는 그릇에 담깁니다. 내 집의 복을 단단히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새 수저와 밥그릇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물운에 있어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전통에서 소금은 집안의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르는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집을 지을 때 소금을 뿌려 잡기를 막았고 제례나 굿에서도 반드시 소금을 사용해 공간을 정화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담기는 그릇, 즉 소금단지는 집안의 금전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헌 소금단지나 다른 집에서 쓰던 소금단지를 가져오면 그 집안의 사정과 무게까지 함께 들어온다고 여겼습니다. 소금 자체가 흡수력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래된 소금은 정화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막힌 기운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집안의 소금단지를 새로 준비하는 것은 곧 집을 지켜내는 보호막을 다시 세우는 행위라 할 수 있지요. 현대적으로 보아도 새 소금 단지에 담긴 소금은 집안의 청결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정갈하게 준비된 소금 단지를 보는 가족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집은 복을 지키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지요. 여러분, 금전운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소금 단지를 새롭게 마련해 보세요. 그것이 집안 복을 단단히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 복돼지, 해바라기 액자 같은 풍수 물건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주인의 기운을 북돋우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풍수 물건은 아무나 쓴다고 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주인과의 궁합이지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풍수 물건은 그 집의 기운에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주인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물을 불러들이는 조각상이 어떤 집에서는 큰 효과를 보았지만 다른 집에 옮겨지자 갑자기 사업이 기울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물건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도 제2용 도구나 신앙적 상징물은 반드시 새 것을 쓰고 정성으로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부르는 물건을 두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내 기운에 맞는 새 물건을 마련하세요.
그래야만 그 물건이 제 역할을 다하며 금전운을 튼튼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번영운을 상징하는 물건 역시 중고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의자는 단순히 앉는 가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자리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업장에서의 의자는 중고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집안에서 나 혼자 쓰는 책상 앞의 의자는 권위와 명예, 그리고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옛 어른들이 사람은 자리를 따라 흥하고 망한다라고 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몰락한 사람의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가세가 기운 집에서 쓰던 가구를 들여오면 금전운이 끊긴다는 말이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의자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내 몸과 마음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내 자리에 딱 맞는 새 의자에 앉으면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기지만 삐걱거리는 낡은 의자에 앉으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과 위축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리와 내 금전운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내 몸에 맞는 새 의자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운과 관련된 물품 역시 중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사람의 기운과 운명을 반사하는 매개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에서는 거울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깨진 거울은 재앙의 징조로 두려워했습니다. 거울은 그만큼 강한 기운을 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타인이 쓰던 거울에는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 삶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웃는 얼굴만 비추었다면 좋겠지만 근심과 고통, 불운이 깃든 흔적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이 간 거울은 운이 끊어진다는 불길한 상징으로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대표적인 징표로 여겨집니다. 심리적으로도 매일 마주하는 거울이 낡고 흐려지면 자신감과 활력이 줄어들고 무의식적으로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새롭고 맑은 거울은 내 얼굴을 밝게 비추며 좋은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운명을 환하게 비추고 금전운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깨끗하고 새 거울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세가 기울어진 집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빚 대신 받은 가구나 살림살이는 겉으로는 이득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물건이라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물건 그 자체보다 그 물건이 지닌 몰락과 쇠퇴의 기억이 집안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망한 집에서 들여온 장롱 때문에 새 주인 집안까지 연이어 불운을 겪었다는 말, 혹은 빚 대신 받은 살림이 도리어 집안의 재물을 끌어내렸다는 경험담이지요. 이런 물건은 단순히 형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기운과 서사까지 함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전운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가정의 안녕과 직결된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가세가 기울어진 집의 물건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짜로 얻은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손실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집안의 복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일상 속 작은 물건, 내가 매일 쓰는 생활 습관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지요. 물건은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을 머금은 존재입니다. 새 것을 고집하는 태도는 겉모습을 위한 허영이 아니라
돈이 기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도 혼례 때 새 예복과 새 그릇을 준비하시고 제사상에 정갈한 제기를 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과 재물은 흐트러짐 없는 자리를 좋아하고 새로움을 통해 다시 깃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정결함과 새로움인데요. 물건을 새로이 하는 행위는 곧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집안을 새롭게 세우는 의식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 집기를 전부 새로 드리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새 침구와 새 그릇을 준비하는 모습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경험담에서도 지갑을 바꾸고 난 후 신기하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거나 헌 가구를 정리하고 나니 사업이 풀렸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전운은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민감하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은 머무는 집을 가립니다. 새 것을 쓰는 습관은 단순한 외형의 교체가 아니라 금전운이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하는 초대장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물건부터 타인의 기운이 묻어있는 중고가 아닌 새 것으로 바꾸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갑일 수도 있고 밥그릇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오래된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모여 돈줄이 풀리고 재물복이 오래 머무르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확인된 진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물건을 새 것으로 바꾸고 난 후 금전운이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